저 요즘에 그래 얘기하려고 했지. 넘어갈라 했지. 오늘. 아이 피디님, 우리 지금 편집점 같이 잡았잖아. 지금 되게 통한 거예요? 통한 거지. 나도 쇼츠 중독 얘기하려 했잖아 지금. 멋있다 진짜. 멋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우린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커피 먹고 진짜. 있다. 너무 그래. 마음 편하게 해. 그래서 쇼츠가 요즘에 중독이 정말 사람들이 요즘에 뭐 댓글 같은 거 봐도 아 쇼츠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내지는 시간 순삭된다. 이런 얘기 정말 시간 많잖아요. 순삭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서의 한번 의견 좀 주세요. 근데 이거는 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도 느끼는 거고 나 스스로도 느끼는 거고 나도 그래요.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느끼지 않나요? 맞아. 나도 개인적으로 느껴요. 나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내가 막 그 미국 드라마 좋아해서 나는 프렌즈, 모던 패밀리 이런 거 30분짜리 시트콤을 즐겨보다가 지금은 그 30분짜리 드라마도 한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게 힘들어. 그게 느껴져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구를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이 한 화면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2분 30초였는데 지금은 7초가 됐대. 그러니까. 2023년에 7초? 7초. 근데 그러면은 이 도파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숏폼,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틱톡이나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 같은 것들이 이 뇌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거는 아직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거는 없기 때문에 숏폼을 많이 보는 사람과 적게 보는 사람의 이제 ADHD 검사 중에서 스트룹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 집중력 검사를 시켜보면 영향이 있더라. 이 정도는 지금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이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확실히 영향이 있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파민이 분비되는 딱 즐거움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지면 조금 더 길어지면 재미가 없네. 거기서부터는 다른 자극이 들어오면 집중력이 확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저는 요즘 사태가 좀 걱정될 정도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틱톡이나 이런 것들도 꼭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라고 나오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정신과를 예를 들면 멘탈 헬스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ADHD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콘텐츠들도 많아져서 그런 것들이 어떤 순기능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막 유튜브 쇼츠 같은 것도 보면은 딱 시작할 때 이것만 알고 가세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맞아, 이렇게 맞아. 시작을 해서 딱 주의를 끈 다음에 몇 가지를 던져주고 딱 끝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물에 관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는 힘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포커스를 가질 수 있는 주제는 굉장히 한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컬렉티브 어텐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마디로 다수의 사람들이 얼만큼 오랫동안 이 현상 하나의 어떤 사물이나 이거에 집중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집중을 하고 한 사태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가고 끌어가는 데 힘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컬렉티브 뭐? 컬렉티브 어텐션. 멋있다. 그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이들을 일단 우리 케어를 애들은 하시나요? 초3, 초1이고 아직 스마트폰을 안 사줘서 본인들의 기기는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아직은 근데 막 보고 싶으니까 할머니 거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 핸드폰 서로 쟁탈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첫째는 항상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니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니 이러면 항상 스마트폰 갤럭시 S24 이게 이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데 이제 내가 항상 중학생이 돼야 한다 스마트폰은 그러면 엄청 절망하죠. 그래서 친구가 그 갤럭시 S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태희가 내 아들이 옆에 서가지고 막 같이 동냥해서 보고 있는데 약간 미안하더라고. 안 돼. 그래도 안 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사주는 순간 약간 파국이라는 생각이 그래. 있어서 이제 떨어지는 거 방에서 안 나와. 근데 정말 그 집중력이 우리도 어렸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집중력이 많이 줄어든 걸 느끼기는 하는데 이게
한 번 줄어들었다고 다시 늘어나지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머 희망적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력 늘리기 위해서. 나 그래 솔직히 고백하면 스마트폰 감옥 있잖아. 나 샀잖아. 스마트폰 감옥. 샀는데 안 써. 그게 문제야. 어떻게 하면 쓰는 거야. 넣어놓고 잠가버리는 거. 잠가버리는 거 있어. 근데 갑자기 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좀 이따 쓸까 이러면서 안 써. 그래서 진짜. 사람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정말 그걸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자연을 좀 접하는 생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자연 속에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좀 스마트폰이나라든지 전자기기들을 잊게 되는 순간이 있어. 근데 그런 디톡스의 시간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어쨌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자연을 접하라. 이게 우리가 또 뇌도 그렇지만은 자세가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오래 보니까 일단은 이거 되잖아. 이거 솔직히 스마트폰 내기라고 하던가 뭐라고 해. 내가 이 쇼츠를 보다 보면은 난 분명히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돼 있어. 맞아. 그치. 많은 이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핸드폰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목은 C자 형태의 커브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C자 형태 커브를 잘 갖고 있어야지만 이 머리 무게가 아래로 그냥 잘 전달이 되는데 또 고개를 숙이면 뭐 각도에 따라서는 뭐 거의 6배 이상 그렇게 심했어? 5kg 정도 머리 무게를 고개를 숙이면 20kg까지 올라가고 더 숙이면 30kg까지 올라간다. 이런 진짜 연구들이 그 많아요. 정도인지 몰랐어. 옛날에 비해서 일자목인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또는 날짜목이요. 거북목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거랑 시기가 맞물려서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고개가 숙일수록 안 좋단 말이야.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항상 이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보거나 책을 보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독서대를 손목이 보거나 아프잖아.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쿠션 같은 걸 대고 이렇게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들고 보는 거. 본인은 이렇게 보시나요, 핸드폰? 저도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고요. 이제 모니터 역시 위치 노력의 제. 마인드셋은 확실히 바뀌어 있어요. 저는 지금. 마인드셋 또 바뀌었어? 진짜 아니 존경스러워. 바뀐 게 아니라 바뀐 지 오래되셨대. 오래됐어? 유지하고 있지 지금 나요. 아, 그래서 우리 재활의학과 전문의 시험에도 나와요. 그래요? 올바른 모니터의 위치는 뭐 이러면 정답은 어딘가요? 상방 3분의 1이 내 눈높이랑 일치하게 모니터를 세팅하라. 그러니까 노트북도 사실은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치료실 컴퓨터도 이렇게 받침대 있어요? 받침대가 있어요. 다행히 제가 알려줘야 공부하기 되잖아. 전부터 받침대가 세팅이 돼 있었고 모범 보여줘야지. 그래서 항상 설명하면 똑똑한 환자들 근데 좀 낮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지적하신 분도 계셔요. 있어요. 우승생이시네. 맞아 내 병원이 아니다. 이렇게. 책 하나 더 끼세요. 책 내 병원이 있잖아요. 아니다. 이제 좀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 집에도 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여기 코끼리 거치대라고. 그래. 누워서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사례 볼 때 거치대 놓고 누워서 봐라. 차라리 보려면. 엎드리는 거 어때요? 엎드려서 저 가끔 보거든요. 엎드려서 보는 거는 경추 그치. 정렬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엎드려서 보는데 허리는 신전이 돼 있는데 목을 이렇게 숙이고 본다라고 하면 안 좋은 거고 내가 팔꿈치를 대고 이렇게 해서 엎드려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있으면 어쨌든 요 목 주변에 또는 날개뼈 주변 근육이 긴장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우리 몸에 있는 척추는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결국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액체들에 의해서 영양분이 형성이 되는데 한 자세로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순환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목도 좀 움직여주고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척추 건강에 좋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숙이는 게 좋냐, 엎드리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엎드리는 게 그래도 낫다. 그나마. 하지만 한 자세로 오래 보는 거는 좋지 않다. 또 하나는 이게 허리랑 척추랑은 되게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자세 중에 하나가 고관절의 위치랑 무릎의 위치랑 일치를 시키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거실에 있는 소파 중에서 엉덩이가 푹 꺼지면서 뒤로 빠지는 게 이렇게 되는 거.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쉽게 안 얘기하면 좋구나. 이렇게 되면은 경추의 그 아까 말한 C자 형태 커브를 유지하기가 생리학적으로 어려워져.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도 좀 좋은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게 좋지 막 거실 소파 같은 데서 푹 꺼지게 들어가서 거기까지 숙이고 본다. 그러면 최악이네. 사실은 허리 나빠지고 목 안 좋아지는 거겠죠. 피디님이 자세를 고쳐주고 잡으시는데. 다들 장난 아니야. 엄청 세워 지금. 나도 세우잖아 지금. 나 벌 받는 거. 나 진짜 장난 아니야 우리. 근데 이게 거치대 놓고 보는 게 나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오래 본단 말이야. 그죠. 아,
보도 이건 잘했다. 수면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면 영양 많아. 아니 그래서 실제로 자연스럽지 않아. So what? 아니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에서 그래서 밤에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컴퓨터 아니 핸드폰 많이 보고서 피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난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래서 봤더니 7일 이상 그렇게 이제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이 보면은 피부에 뭐 건조감, 뭐 각질, 뭐 수분도, 뭐 광나는 거 여러 가지가 안 좋게 지표가 변한 것이 나와요. 그거는 잠을 못 자서 그런 거 아니야? 수면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2차적인 결과죠. 근데 나는 아까 궁금했던 게 블루라이트 자체가 피부에 주는 영향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알아왔지. 알았어. 근데 이제 둘이 결국에는 따로 통화했어? 아니야. 어떤 실험이 있냐면 1시간 동안 이 옆에다가 피부에다가 1cm 띄워놓은 상태로 1시간 노출을 하니까 약간 조기 노화를 촉진시킬 수는 있다. 핸드폰을? 과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화세포, 콜라겐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걔네들의 증식을 억제해서 어쨌든 이제 콜라겐 떨어지고 피부 탄력도를 떨어뜨리는데 영향이 있다. 이거 두 가지는 밝혀져 이렇게 있어요. 했더니? 아니요, 블루라이트 원래 블루라이트가 우리 햇빛에도 블루라이트 있고 자체가. 가시광선이니까 햇빛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근데 그 양이 사실 햇빛이 훨씬 훨씬 많고 많다. 이런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양이 아주 미비한 정도긴 하다. 좀 안심하셔도 되긴 하지만 누적 용량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모른다. 그까지입니다. 자외선 차단이 일단 1번으로 중요하긴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항상 선크림이랑 뭐 양산, 모자 이런 거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스마트폰과 마지막 선보니까 맞아요. 얘기하는 스마트폰과 참 보니까 WHO에서 전자파에 대한 인간 헬스에 대한 영역이 6개의 꼭지를 골라가지고 업데이트하면서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남성 불임이에요. 그 좀 정자 운동성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논문의 결론은 전자파가 다이렉트하게 정자 수의 감소를 유발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고환의 정자 생산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하이퍼 템퍼러처거든요. 그런 거 과정을 거쳤을 때 의미 있게 좀 정자 생산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서 전자파 자체가 딱 다이렉트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전자파를 장시간 노출하게 돼서 그치. 고온 온도 올라가는 환경이면 영향이 있겠다. 요 정도예요. 이렇게 일상적인 스마트폰 이런 걸 좀 어렵겠네요. 그쵸, 그쵸? 맞아요. 네. 전반적인 현대 남성의 정자 수가 엄청 감소했어요. 실제. 우리는 이 나림 클리닉들은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이렇게 정자 공여를 받는 그러니까 스펀 뱅크를 하는 병원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정자 공여를 받으면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수 운동성 모양 이 세 가지를 크게 보는데 그 한 40년대부터 70년대 거쳐서 90년대 이르기까지 그 스펀 뱅킹을 운영하는 한 센터에서 발표를 하기로는 정자 수가 보통 평균 1억 마리에서 2억 마리 정도였다면 40년대에는 70년대 거쳐서 90년대에 왔더니 반토막이 난 거야. 정자수 평균이 한 6천만 마리 정도로 매우 많이 줄었다. 정자 수와 퀄리티 자체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90년대 들어서. 그게 이게 전자파와도 왜일까? 관련이 있다. 라서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WHO에서 그 영역을 전자파 연결 지어서 조금 매년 좀 업데이트하면서 보는 것 같긴 한데 결론은 아직 크게 다이렉트하게 전자파가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예요, 사실. 다음에 불임에 대해서 한번 또 심도 깊게 이야기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달 3개월 뒤에. 안 되겠군요. 그러면 이 아니, 불임. 저게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제 친구한테 정액 검사를 받고 싶진 않은데. 아니, 제가 검사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검사하고 결과만 이렇게 보여만 드릴 재밌겠다. 뿐이에요. 안 재밌어. 너무 수치스러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약간 쇼츠, 약간의 중독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 생활 속에 정말 밀접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네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